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유럽 증시 입장에선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반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죠. 요즘 전국 불안이니 뭐니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갖고 유럽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으면 단기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 시도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어젯밤은 분위기가 오래간만에 또 괜찮았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 흐름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주식의 상승, AI가 아닌 나머지 주식들의 부진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AI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 그죠? 또 그리고 이 AI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반등시 매도가 될 텐데 어젯밤에 일단 다 같이 오래간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AI도 오르고 소외되던 친구도 올랐습니다.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겠죠. 소외되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이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니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그게 일단 기본적인 투자안이 될 겁니다. 네, 기본적인 투자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약한 친구들은 약하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었는데 굳이 하나 알고 넘어가자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뉴팩처링 인덱스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좋았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인데요. 어쨌든 이런 지표가 있었다. 미국 경제가 조금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하여튼 지표가 좀 좋았으니까 증시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봐도 괜찮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AI 랠리 이게 계속되면서 S&P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특별한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잘 없고요. 어젯밤에 국제유가도 오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바이든은 전략비축류 방출 준비해라. 그래서 물가 관리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일단은 국제유가는 오르긴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 마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달러 약세의 원인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일단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이 있다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여러 기관들이 상향 조정하면서 마이크론이 좋았다는 거, 마이크론의 상승 덕분에 오늘 한국 증시도 좀 좋은 모습이라는 거,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모습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FA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 그죠? 유럽 반등, 미국 증시도 상승. 오래간만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젯밤 분위기는 좋았죠. 상승 종목 수가 많고 실제로 지수도 이렇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죠. 다만 이제 한동안 좀 많이 상승을 하던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조금 쉬어갔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애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 마이크론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똑같습니다. AI와 반도체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AI에 한 발 담궈 놓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웬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은 아무리 러셀 지수가 어젯밤에 0.8%를 오르고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한들 아직까지는 이제 AI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외가 되는데 AI 친구들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소외가 되다가도 너무나 많이 빠져서 중간에 이제 반등이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주도주들 AI의 분위기마저 안 좋았다면 급락도 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급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AI 친구들이 있으니까 급락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서서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런 소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골고루 다 올라갔고 딱히 점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애플 덕분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젯밤이 이제 나름 조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변동성 확대를 택한 겁니다. 위쪽으로 변동성 확대, 급등을 택한 거예요. 방향은요, 시장의 방향은요. 장 초반에 약간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예를 들면은 이
S&P 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 어젯밤은 나름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이 좀 둔화가 돼 있었어서 장 초반에 조금 좀 이제 하락했었으면 좀 위험해질 수 있었었는데 다 같이 일단 위로 올라가자라는 쪽으로 정한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S&P는 조금 방향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되는 자리라고요. 이 엔비디아나 나스닥 눈치 보면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종목들 분위기 따라서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급등으로 일단 위로 올라가는 걸로 일단 어젯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장 초반에 살짝 위기의 순간이 있긴 있었는데 뭐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은 이제 급등이라고요. 급등. 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슬슬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공통적인 흐름이긴 한데요. 급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기 세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쯤부터 해가지고 유럽 증시는 폭락하기 시작했고요. 나스닥은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게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그죠? 방향은 서로 다른데 분명히 이것들은 그죠? 분명히 이런 모습들은 변동성 확대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S&P는 변동성 지수가 후uk 치솟을 수도 있었는데 급락을 하면서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이렇게 그 아랫골이 살짝 달리면서 찔끔찔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찔끔찔끔 하방 경직성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주식을 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이제 UVXY라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이런 ETF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5일선 위에 올라왔고 아직까지 비교적 어떤 하방 경직성 더 이상 잘 죽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점들, 변동성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지키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증시에 좀 이제 경계해야 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매우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경계해야 될 점이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경계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하고 S&P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나스닥은 뭐 워낙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이 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린 게 야 이거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이때쯤부터 아마 드리긴 했는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하죠. 왜 변동성이 커지겠는가? 매번 이제 여러분들께 그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뭐 주로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앞으로 죽으려고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면서 더욱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급등을 하거나 하여튼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죽기 위해서나 아니면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나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지금 나스닥은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금의 이런 변동성의 확대가 어떤 뭐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는 의미로 보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이런 나스닥의 모습들을 보면요, 나스닥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이런 뭐 단기적인 이런 목표치도 약간 거의 충족을 해가는 모습이고 해서 야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급등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 최소한 단기적인 조정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한 약간 짜내기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어제도 뭐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국 증시 쏠림, 특히 엔비디아와 뭐 나스닥 쏠림에 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슬슬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올해 S&P 지수는 엔비디아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가격에서 20%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거다. 뭐 그런 분석 자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료가 자꾸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이 AI와 빅테크 쏠림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더 뽐을 내고, 나스닥이 저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뭐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나스닥의 급등, 특히 만기주인데요. 지금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주인데 만기를 앞두고 좀 이제 약간 지금 간의
지금까지 진행됐던 오랜 상승을 좀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마무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짜내기식 상승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상승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더 상승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고점 잡으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음봉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거라 그냥 이제 가만히 이제 그냥 주머니 손 넣고 가만히 이제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잘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나머지 친구들은 어젯밤에 물론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FOMC, CPI 발표 날에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원래대로 갔거든요.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 없었죠. 뭐 물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만은 어쨌든 여전히 5일선 아래에 있고 계속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뭐 러셀 지수나 뭐 다른 뭐 유럽 증시나 뭐 중국 증시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그런 근거도 없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 뭐 중국 증시 ETF들 움직임들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좋고 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중국 ETF 얘네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유럽 증시하고 비슷한 겁니다. 좀 전에 유럽 증시 러셀 지수 이런 거하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물론 어젯밤에 올라와서 약간 좀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데 이게 이 탄력이 없습니다. 탄력이 아래쪽으로 쭉 좀 탄력이 나올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이제 탄력이 좀 저해가 되는, 오히려 다시 막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젯밤 이런 상승 한 방으로 지금 이 부진한 이런 흐름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중국 증시는 잘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도 조금 심상치 않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어젯밤 상승 한 방으로 이걸 다 되돌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낮에도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이제 막 완전 오늘도 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해갖고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또 더 이상 또 하방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방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오늘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 버리면요. 일단 중국 증시는 좀 전에 미국 증시 흐름 이런 거 좋았으니까 아마 상승 출발은 할 겁니다. 아마도 상승 출발은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장중의 흐름이 중요한 거죠. 장중에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아래쪽으로 되돌려 버리면은 이제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이런 흐름 지속인 거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은 중국 증시는 다시 또 혼조한 구간 안에서 반등을 조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혼조한 구간인데요. 오늘 만약 올라 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이제 그런 더러운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봤고요.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보시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하락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해서 더 빠질 수 있고 언제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은 뭐 다행히 반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이거 하락이 끝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아직 이 정도로 과연 다 끝났을까? 아직까지 알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 불안감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젯밤에는 이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긴 했는데, 근데 하루 좋았다라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다 회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강한 거는 AI하고 나스닥이 강한 거지,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소외되는 흐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소외되는 친구들은 일단 계속 소외된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일단 계속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AI와 나스닥이 이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변동성 확대, 앞으로 이제 뭐 단기적인 큰 조정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빠지는 친구들은 일단 계속 분위기가 안 좋고, 오르는 친구들은 계속 분위기가 좋은데 얘네가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 파티가 조만간 끝나버린다면
이 분위기 다 같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거 미국 그거 좀 주의를 해서 좀 봐야 되겠죠. 하여튼 만기주인데 만기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막 급등을 미국 증시가 아니죠. 나스닥이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쭉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에 저 주식 시장은 좋았는데 채권 시장은 조금 찜찜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거 10년 국채 선물인데요. 이쪽 부근이 중요한 어떤 저항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드디어 이렇게 음봉이 하나 좀 나오긴 했고요. 오늘 이제 5일선을 아마 재차 테스트를 하겠죠. 5일선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이네요. 그죠? 오늘은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기만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직까지 그죠?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기에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깔끔하게 이제 우린 인플레이션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체들도 없기 때문에 어젯밤 어쨌든 채권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았는데 여기에는 뭐 매파적인 연준 사람들의 발언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긴 미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채권 금리의 움직임, 이런 채권 선물의 움직임은 그냥 투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그냥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또 다시 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좀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좀 고민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5일선을 붕괴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제 채권 선물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약한 친구들, AI 제외한 약한 친구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네가 이제 중요한 저항을 맞아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주춤 꺾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죠? AI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약간 변동성 확대하면서 급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이게 당장 꺾일 만한 그런 이슈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굉장히 위쪽으로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이제 꺾인다. 앞으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환 과정이 조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환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달러도 뭐 조금 떨어졌죠, 그죠? 달러 인덱스도. 그러니까 요즘 지금 금융시장 돌아가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어젯밤은 그죠?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떨어지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참 지금 재밌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다들 기존 추세는 다 유지라는 거예요. 어젯밤 뭐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다 한들 그냥 일단 아직까지 다 기존 추세 유지. 강달러, 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AI를 포함한 주식시장 상승, AI 제외한 시장 하락. 아직까지 기존 추세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에는 뭐 달러가 조금 떨어졌네요. 이런 모습들. 근데 뭐 지금 달러가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일단 나타내고 있다. 위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유로존이 안 좋아서 달러가 오르는 이런 흐름이 이게 이제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직 지금 유럽 증시의 하락도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좀 있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죠? 다만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유럽은 급락, 미국은 급등, 나스닥 이런 거는 급등. 변동성 확대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제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지지선 부근에 왔는데 10년물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고민 살짝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방향성이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죠. 달러와 관련해서 신흥국 통화들, 신흥국 통화라고 그러긴 뭐하고, 여기 엔화하고 뭐 위안화하고 얘네들이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라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 뭐 예를 들면 위안화 같은 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넘어가겠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좀 주의해요. 네, 조금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얘가 올라가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계속 보시다시피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엔화 약세 이어졌죠. 얘도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뭐 눈에 띄는 시장의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너무 한쪽으로 뭐 쏠림, 뭐 기대감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악재는 없는데, 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좀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점들이 있다. 빅스 지수가 뭐 오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이제 그죠? 경계해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구리값, 금값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분위기 안 좋고, 유가는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워낙 이게 유가는 혼란스럽게 움직여서 저는 뭐 딱히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거기 달러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했으니까 참 올랐다고도 참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국제 유가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지켜보려고요. 참고로 그 계절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국제 유가가 비싸지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날씨 이제 더워지고 있죠. 날씨 더워지면 미국 사람들이 드라이빙 시즌이라 해갖고 여행 가는 철이란 말이에요. 슬슬. 그럼 기름값이 계절적으로 오르는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전 어쨌든 국제 유가는 일단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하여튼 오늘 저기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의 뭐 가격 저기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상향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났고요. 엔비디아 친구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AI 친구들의 강세, 거기에 한 발 담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네요. 코스피는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심증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하방을 진입하면은 되긴 되겠다라는 심증 정도는 있는데, 무거운 저항 부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눈에 띄는 어떤 하락 신호,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이게 저기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율들 봤잖아요.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거를 봤다시피 지금 이 코스피도 같은 그림이에요. 얘도 지금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자꾸 이 자리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세 번째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이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도 지금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이거 해석은 똑같은 거예요.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뭐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 넘진 못했고, 코스피라는 친구가 얘도 역시 AI,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친구들의 쏠림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강한 건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어떤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경계심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유효 일단 한번 해보고요. 그죠? 일단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살려놓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서 레벨업 되면은 저는 이제 하방 포기를 할 겁니다. 코스피도요. 근데 아직은 이제 포기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들이대자면 지금이 이제 매우 중요한, 오히려 아래쪽으로 들이댈 때가 되긴 되겠죠. 이 정도 가격대면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없다고요. 그죠? 코스피가 AI에 한 발 담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아직 죽진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당장은 뭐 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은 좀 강한 흐름이 좀 유지가 되긴 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 자리를 일단 뭐 확 넘어가고 일단 그러기엔 약간 좀 힘이 좀 붙여 보이는 그런 모습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은 일단 유지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당장 뭐 타이밍은 아니긴 하고, 심증상으로는 이쯤에서 이제 사면은 되겠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증된 건 없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들 뭐 이런 것들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죠? 경계해야 될 점이긴 하고, 코스닥은 이제 삼성전자 쏠림 나타나니까, 그죠? 코스닥은 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하락이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중국 증시 조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증시가 뭐 지금까지 오랫동안 좀 약한 뭐 하락 뭐 이런 거를 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중국 증시가 이거 중국 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여기서 이제 얘가 확 올라버리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구간으로 최소한 하락 위험은 극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냐 오늘 하락을 하느냐는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시 반 개장이죠.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기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하면 한국 증시도 좀 그때쯤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10시 반 그때쯤 타이밍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